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 40개국을 다니며 최첨단 기술을 취재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부터 도쿄의 로봇 카페까지 말이죠. 하지만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미래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테크크런치 아시아의 기술 전문 기자 에밀리 존슨입니다. 원래 한국의 AI 스타트업을 취재하러 왔다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미래를 발견했죠.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노트북을 충전하려고 들른 안성휴게소.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화장실 입구에 LED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각 칸별로 빨간색과 초록색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사용 중, 초록색은 사용 가능. 심지어 입구 쪽 큰 모니터에서는 전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남자 화장실 총 8칸 중 사용 가능 5칸, 여자 화장실 총 10칸 중 사용 가능 3칸. 이게 정말 휴게소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그 어떤 스마트 오피스보다도 더 똑똑했거든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즉시 카메라를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변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20대로 보이는 한 여학생은 아예 앱을 열어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까지 확인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휴게소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 출신 동료 기자 민준이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에밀리, 이거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이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놀라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키오스크에 다가가서 음성으로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요라고 말하니 바로 주문이 들어가더군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는데도 인식이 됐습니다. 영어로 말해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민준이가 씩 웃으면서 말했죠. 이거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더 충격받았습니다. 3년 전이라니. 미국에서는 아직 상상도 못하는 기술인데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앞서 본 LED 표시등 시스템 덕분에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들어가니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기에 앉자마자 자동으로 물이 나오면서 은은한 음악이 재생됐어요. 벽면 스크린에서는 간단한 날씨 정보도 보여주더군요. 사용 후에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데라고 중얼거리는 저를 보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한국 MZ세대들은 이게 없으면 오히려 불편해해.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였던 거죠. 이런 기술 격차가 정말 흥미로워서 체계적인 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휴게소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을 비교해 봤어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 대학생 그룹을 관찰해 봤죠. 4명이 함께 온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의 행동 패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대기 현황을 확인했고 다른 학생은 음식점별 대기 시간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한 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키오스크가 좀 느리네. 업데이트 안 했나? 옆에 있던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 터치 반응 속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아.
아직도 현금 받는 곳이 있네. 정말 불편해. 이들에게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당연한 기준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불편하면 바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했죠. 와이파이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다행이야. 넷플릭스 다운로드 할 수 있겠네. 과제도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후기를 남기고 있었어요. 화장실 청결도 5점 만점에 4점. 휴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관리 시스템에 전송된다고 하더군요. 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온 가족 관광객을 먼저 관찰해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흥분해서 소리쳤죠. 야콥, 이것 좀 봐. 이 작은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줘. 우리 미넨에서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실 입구에 LED 표시등을 보고는 정말 신기해 하더군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야.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은 AR 체험존에서 나올 줄을 몰랐어요. 가상현실로 공룡과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야. 공룡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일본에서 온 젊은 커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도쿄에서 왔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팔을 잡고 흔들면서 말했어요. 타쿠야, 화장실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정말 믿을 수 없어. 도쿄에서도 이런 건 본 적 없는데. 남자친구도 감탄하면서 답했어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가장 재미있었던 건 프랑스에서 온 배낭여행객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혼자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스크린을 발견하고는 소리쳤죠. 와, 이 테이블에서 바로 추가 주문을 할 수 있어. 게다가 결제까지 여기서 되네. 이건 파리에서도 못 봤는데. 그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면서 한국 휴게소의 놀라운 기술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40대 부부와 두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편하겠네. 미국 휴게소는 정말 기본적인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어머니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봐라, 여기서는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화장실 상황도 미리 알 수 있어. 정말 신기하지. 같은 공간, 같은 기술인데 세대와 문화에 따라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한 편의성이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혁신이었죠. 심지어 한국의 중장년층도 외국인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아저씨가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20대 직원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도와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 발전과 세대 간 격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 외국인 입장에서 보니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들이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안성휴게소에서의 경험이 너무 인상 깊어서 다른 휴게소들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며칠에 걸쳐 여러 휴게소를 돌아다녔어요. 각 지역마다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기술과 지역 특색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강릉휴게소는 동해바다를 테마로 한 휴게소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파도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바다색 계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스마트 추천 시스템이었어요. 키오스크에 다가가니 화면에 환영 메시지가 떴습니다. 강릉 휴게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와 고객님의 취향을 분석해서 최적의 메뉴를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신기했어요. 외부 날씨 정보와 연동되어 있더군요.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는데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 따뜻한 해물찌개는 어떠세요? 강릉 앞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특별한 메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개인화 추천이었어요. 제 휴대폰 언어 설정을 인식해서 외국인 고객임을 파악한 거예요. 외국인 고객이시군요. 매운 음식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 순한 맛 물회를 추천드립니다. 영어 메뉴 설명도 함께 제공해 드릴게요. 메뉴 설명이 영어로도 나오고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분께 물어보니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만든 건데 한국인들도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각자 취향이 다른데 AI가 모두에게 맞는 메뉴 조합을 추천해 주거든요. 대전 유성 휴게소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과학도시 대전답게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입구부터 홀로그램 안내원이 반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 휴게소입니다. 과학과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사이언스 존이었어요. 아이들이 AR 글래스를 쓰고 공룡과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시설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AI 영양 분석 코너가 있었어요. 아이가 먹은 음식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영양 상태를 분석해 주는 거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스크린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오늘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니 치즈 토핑을 추가해 보세요. 성장기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예요. 아이가 아침에 먹은 음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식사를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알려주는 거였죠. 심지어 대체 음식까지 추천해 줬어요. 아버지는 VR 체험존에서 우주정거장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 다른 첨단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안동휴게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전통과 기술의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입구에는 한옥 스타일의 안내소가 있고 내부에는 전통 공예품 전시관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신기한 건 전통차 체험 코너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는 안동찜닭 옆에서 AI 로봇이 전통차 우리는 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로봇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전통 유자차는 80도 물에 3분간 우려야 제맛이 납니다. 이는 안동 지역 할머니들의 50년 경험을 AI가 학습한 결과입니다. 정말 신기한 조합이었어요. 옆에서는 80세 할머니가 손수 만든 차를 우리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로봇이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 물어보니 처음에는 로봇이 어색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젊은 손님들이 로봇 설명을 듣고 더 관심을 가져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 로봇이 설명해 주니까 신기해하면서 차도 더 많이 마셔. 각 휴게소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지역 문화와 조화롭게 융합시킨 거죠. 이런 섬세한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AR 글래스를 쓰고 공룡과 사진을 찍는 동안 부모들은
AI 영양 분석기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스크린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니 치즈 토핑을 추가해 보세요. 아이가 먹은 음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소까지 알려주는 거였죠. 휴게소들을 계속 둘러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친환경 기술의 적용이었어요. 이런 건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단순히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한 통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충주휴게소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받아 에너지 관제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력을 AI가 실시간으로 최적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시간대별로, 날씨별로, 이용객 수에 따라 전력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관리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화장실과 세면시설에 전력을 집중 배분합니다. 이 시간대에 이용객이 가장 많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음식점과 에어컨 시설에 우선권을 줍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휴게 공간과 충전 시설에 전력을 더 할당하고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전기차 충전소에 집중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날씨 예측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일 맑다고 예보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것을 미리 계산해서 전력 사용 계획을 조정한다고 하더군요. 모니터를 보니 실제로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태양광 발전량 15.2kW, 총 사용량 12.8kW, 여유 전력 2.4kW.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관리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전력 자급률이 85%를 넘어섰어요. 낮 시간에는 100% 자급 자족이 가능하고 남는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여주 휴게소에서 본 바이오가스 시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자동으로 분류되고 처리되고 있었어요. AI가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더군요. 월요일 오전에는 김치찌개 30인분, 불고기 20인분, 우동 15인분.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요일별로 정확하게 예측한답니다. 음식점 매니저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측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가 80% 이상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50kg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0kg도 안 나와요. 남은 음식물은 바이오가스 시설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을 넣으면 3, 4일 후 메탄가스로 변환되어서 다시 조리용 연료로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었죠. 바이오가스 시설 담당자분이 보여준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하루 평균 10kg의 음식물 쓰레기로 약 2시간 분량의 조리용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3.2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약 640시간 분량의 가스를 생산했어요. 이는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이었어요. 평택 휴게소의 쓰레기통이 정말 똑똑했습니다. 쓰레기통에 AI 인식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제가 실수로 플라스틱 병을 일반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쓰레기통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플라스틱은 파란색 통에 넣어주세요.
올바른 분리수거가 지구 환경을 지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면서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있던 안내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 도입 후 분리수거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잘못 분리된 쓰레기 때문에 직원이 일일이 다시 분류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관리팀에 알림이 간다고 하더군요. 센서가 무게와 부피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도 친환경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을 우선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일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충전소 이용객들도 이런 시스템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친환경 전력으로 차를 충전한다는 만족감이 크다는 거죠. 한 전기차 운전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충전하면 정말 친환경 드라이빙을 하는 느낌이에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차를 운전한다니 정말 미래적이지 않나요? 이런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개별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첨단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깊이 있게 관찰해 볼 만했습니다. 단순히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자리, 접근성,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궁금했던 건 일자리 변화였습니다. 로봇과 AI가 많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여주 휴게소 관리팀장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 도입 후 오히려 직원 수가 늘어났어요. 단순 반복 업무는 줄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 휴게소에는 로봇 관리 전담팀이 3명, AI 데이터 분석팀이 2명, 고객 경험 개선팀이 4명 있었어요. 모두 기술 도입 후 새로 생긴 직책들이었습니다. 한 직원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주문받고 계산하고 음식 나르느라 하루 종일 바빴어요. 손님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죠. 지금은 로봇이 단순한 일을 대신하니까 고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직원들이 고객 상담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메뉴 추천, 지역 관광 정보 안내, 특별한 요청 처리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주문받기, 계산하기 같은 기본 업무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고객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스킬, 데이터 분석 기초 등을 교육한다고 했어요. 25살 직원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접근성 개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이 특히 잘 되어 있었어요. 휴게소 입구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음성 안내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휴게소입니다. 화장실은 정면으로 10m, 음식점은 우측으로 15m 지점에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도 놀라웠어요. 테이블이 자동으로 높이 조절되고 키오스크도 휠체어 높이에 맞춰 각도가 조정되더군요. 한 휠체어 이용 고객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휴게소 이용이 정말 불편했어요. 테이블 높이가 안 맞고 주문도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혼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알림 시스템도 있었어요. 주문번호나 안내사항이 스크린으로 표시되고 진동 알림 기기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IT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개인 데이터는 익명화해서 처리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도 24시간 후 자동으로 삭제돼요. 실제로 시스템을 보여주시더군요. 고객 A, 고객 B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고 개인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유럽의 GDPR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기 감사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해 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대 김영희 씨는 말했어요.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데이터 활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면 문제없죠. 반면 50대 박철수 씨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어요. 편리한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걸 알아내는 것 같아서 가끔 불편해요.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한다니까 믿고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객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한다고 하더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첨단 휴게소가 생기면서 주변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해요. 여주시청 관광과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휴게소가 유명해지면서 일부러 여기를 목적지로 오는 관광객들이 늘었어요. 덕분에 주변 관광지와 음식점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고려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안성휴게소 총괄 관리자이신 이영호 부장님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분은 15년간 휴게소 업계에서 일해오신 베테랑이었어요. 기술 도입 과정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죠.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기술 도입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투자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직원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실제로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로봇이 고장 나거나 AI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해요. 고객들의 불만도 많았고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가장 어려웠던 건 직원 교육이었다고 했어요. 50대, 60대 직원분들은 스마트폰도 어려워하시는데 갑자기 AI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니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1년 넘게 교육하고 또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직원분들이 오히려 기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로봇을 무서워하시던 박 할머니가 지금은 로봇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롬이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귀여워하세요. 기술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반복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지쳤어요.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업무는 기계가 하고 직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보여주셨어요. 기술 도입 전에는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2점이었는데 지금은 8.7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고객 만족도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SNS 리뷰 점수가 3.8점에서 4.6점으로 올라갔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부장님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런 철학이 현장에 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효율적인 일을 처리하는 동안 직원들은 고객과 더 따뜻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지만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개인적인 추천은 여전히 사람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한 직원분이 한 어르신께 설명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이 메뉴는 저염식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좋아요. 양념도 따로 주니까 조절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는 아무리 똑똑한 AI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들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매주 개선 회의를 열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고 하더군요. 지난주에는 시각장애인 고객분이 음성 안내가 너무 빠르다고 하셔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개선했어요. 이번 주에는 외국인 고객들이 메뉴 사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지를 추가했고요. 정말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기체 같았어요.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장님의 비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앞으로는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고객이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취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고객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개인 맞춤 메뉴를 미리 준비해 놓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더군요. 단골 고객분들은 평소 드시는 메뉴를 자동으로 준비해 놓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지역 특색 메뉴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따뜻함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에요. 미래의 생활 공간이에요. 10년 후에는 모든 공공시설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간의 한국 휴게소 탐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 기사를 쓸어 왔다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미래 생활의 축소판이었어요. AI, 친환경 기술, 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혁신이 거창한 발표나 마케팅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였죠. 공항에서 짐을 싸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안성휴게소에서 느꼈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LED 표시등을 보고 놀라던 그때가 마치 한 달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첨단 기술이 있지만 차가운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나르지만 직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고객과의 소통에 할애할 수 있게 됐고 AI가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섬세한 배려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효율성과 감성, 기술과 전통, 혁신과 안정성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균형감이 정말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크크런치에 연재 기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 번째 기사가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이거 정말이야, 에밀리? 우리도 당장 한국에 가서 벤치마킹 해야겠는데 어떤 회사들과 연결해 줄 수 있어? 구글의 한 임원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우리가 10년 후에 구현하려던 기술들이 이미 한국 휴게소에서 돌아가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 당장 파트너십을 논의해 보고 싶다. 유럽의 한 고속도로 운영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네덜란드 고속도로에 한국식 휴게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인 여행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기사를 읽고 한국 휴게소를 체험하러 오겠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독일 관광객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다음 달 한국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휴게소 투어를 꼭 포함시키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해 보여요. 프랑스의 한 기술 블로거는 더 진지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낸 건지 정말 궁금해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마인드셋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휴게소 혁신은 단순히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어요. 특히 MZ세대의 높은 기대치가 혁신을 이끌어낸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피드백을 주고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었기에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했던 거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테치크런치의 정식 취재팀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 혁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휴게소들이 또 진화해 있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더 정교해졌고 새로운 친환경 시설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안성휴게소의 이영호 부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기사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휴게소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날도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휴게소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한국 휴게소에서 배웠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실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복사해서는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 뒤에 숨어 있는 문화와 철학까지 이해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거든요. 다음번에 한국에 오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꼭 들러보세요. 그냥 화장실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10년 후 우리 모든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니까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미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혁신이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성향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려는 노력이 만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기술은 차가울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질 때 진정한 혁신이 됩니다. 한국의 휴게소에서 제가 본 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휴게소를 이용하실 때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느 휴게소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휴게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천사였습니다.